는 물론 시행 과정에서도 적잖은 논란과 반발을 불러왔던 박근혜 정부 정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실제로 공공기관들은 노사 합의 없는 성과 연봉제 도입을 강행했고 노조 측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성과연봉제 폐지를 주장하는 노동자들이 피켓을 들고 행진합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추진됐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에 반대하는 집회입니다. 지난해 1월 정부는 모든 공공기관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라는 권고안을 내려보냈습니다. 도입하지 않으면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도록 했기 때문에 120여 개 공공기관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직급과 상관없이 임금을 지급하는 성과연봉제가 효율성을 높이는 개혁의 핵심이라고 주장했고 노동자 측은 해고를 쉽게 하기 위한 꼼수라며 맞섰습니다. 노사 합의를 거치지 않고 도입한 30여 곳은 무효 소송을 벌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성과연봉제 폐기를 약속했고 결국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분명하게 약속드립니다.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성과평가제 즉각 폐지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모레 16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개편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성과연봉제가 폐기되더라도 임금은 기존 연공소율에 따른 호봉제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체계로 개편될 전망입니다. 직무 성격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는 직무급제를 도입하거나 비용 절감이나 효율성보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영국 런던의 24층짜리 임대 아파트에서 큰 불이 나며 건물 전체가 탔습니다. 주민 600명 가운데 최소 6명이 숨지고 6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여전히 상당수 주민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피해 상황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건물에서 잔해가 뚝뚝 떨어집니다. 아파트 안에서 애타게 구조를 요청하는 주민도 보입니다. 현지 시간 14일 오전 1시쯤 2층에서 폭발과 함께 시작된 불은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번졌습니다. 아이를 창 밖으로 내민 엄마가 비명을 지르고 일부 주민은 침대 매트리스로 유리창을 깨고 뛰어내리기도 했습니다. 건물 상층부에서 휴대전화나 가스 토치 불빛으로 구조를 요청하는 모습도 목격됐다고 영국 언론은 전했습니다. 이날 오전 불길은 잦아들었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이 크고 낡은 데다 복잡해 사망자 수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Very bad feeling, honestly speaking, people living with the family, with the little kids or something. How can they manage to get off from when the fire starting last night? That's really bad news for everybody. 1970년대 건축된 이 건물은 지난 2년간 리모델링을 거쳤지만 화재 당시 경보가 울리지 않았습니다. 입주자협회는 수년 전부터 대참사가 일어나는 건 시간 문제라며 경고했지만 묵살됐다고 밝혔습니다. 주영 한국대사관은 한국인 피해 상황을 확인 중입니다. 화재가 난 건물에선 아직도 연기가 나고 있습니다. 건물 붕괴 우려가 있어 경찰은 건물 인근 주민을 대피시킨 뒤 접근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번 화재가 방화나 테러로 밝혀질 경우 영국 사회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일 전망입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사제 폭탄을 만들어 지도교수를 공격한 연세대 대학원생 김모 씨의 범행 과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꽤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찰은 김 씨가 범행을 감추기 위한 알리바이까지 만들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어제 새벽 2시 반쯤 서울 연희동에 있는 주택가 하숙집입니다. 연세대 대학원생 김모 씨가 검은색 봉지를 든 채 주변을 살피면서 골목길을 따라 걸어옵니다. 사제 폭탄을 만드는 데 쓰인 도구가 담긴 봉지를 몰래 버린 김 씨는 잠시 뒤 학교로 향했습니다. 오전 8시쯤 다시 집으로 돌아온 김 씨는 1시간 뒤 폭발 사고 소식을 듣고 다시 학교로 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오전 7시 40분쯤 미리 준비한 사제 폭탄을 김모 교수의 연구실 문 앞에 갖다 놓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일 CCTV를 분석한 경찰이 아침에 학교를 찾은 이유를 추궁하자 김 씨는 3D 프린터 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해 학교에 갔다며 잠을 깨기 위해 연구실 근처를 돌아다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폭탄 제조 당시 착용한 수술용 장갑을 집 근처 쓰레기 더미에 버렸고 경찰이 이를 찾아냈습니다. 장갑에서 화약 성분이 검출되자 결국 김 씨의 범행이 탄로난 겁니다.
김 씨로부터 자백을 받아낸 경찰은 오늘 중 폭발물 사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대학원생 김 씨가 지도 교수를 겨냥해서 폭탄을 만든 그 이유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러시아 테러를 모방한 것으로 보고 범행 동기를 캐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김 씨가 폭탄을 제조하기로 마음먹은 건 지난 4월 러시아에서 발생한 지하철 테러를 보고 난 뒤였습니다. 경찰은 당시 테러에 사용된 일명 모폭탄을 모방해 김 씨가 폭발물을 만들었다고 파악했습니다. 실제로 김 씨가 만든 휴대용 물통 안엔 나사 수십 개가 들어있었습니다. 폭탄은 자신의 하숙집에서 보름 전부터 만들기 시작해 범행 하루 전인 지난 13일 완성했습니다. 일단 경찰은 김 씨가 교수에게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 등 동기를 조사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평소에 너무너무 착실했다는 기분이 할 게 없네요. 모범생이었어요. 그래서 믿기지가 않아요, 지금. 주변에선 학부 시절부터 김 교수 지도를 받은 김 씨가 합당한 대우를 못 받는 데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나 해당 교수가 테러를 당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각 자체가 그렇게 막 원활하시거나 그런 일이 아니셔서 테러를 당할 이유가 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찰은 주변인 진술과 김 씨에 대한 추궁 등을 통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밝혀낸다는 방침입니다. JTBC 이선화입니다. 북한에 억류돼 있던 미국인 대학생이 17달 만에 풀려났는데 1년 넘게 혼수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멀쩡했던 청년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미 언론은 깊은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이 청년의 석방을 위해서 미국 고위급 인사가 평양을 방문하기도 해서 북미 간 접촉 수위에 대한 해석도 분분합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비행기에서 한 남성이 들려 내려옵니다. 두 다리는 힘없이 흔들려 보입니다. 미 언론은 이 남성의 코에 튜브가 꽂혀 있고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남성이 최근 북한에서 석방된 오토 원비어라고 전했습니다. 원비어는 지난해 1월 평양의 호텔에서 북한 선전물을 훔치려는 혐의로 15년형을